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오늘 월요일은 월요 다까 시간입니다. 이쪽 저쪽을 다 날선 말로 깐다기보다도 우리가 뭐 비판. 좋은 말로 비판한다. 네. 예, 비판한다라는 거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너무 차별적 아니에요? 왜요? 전직 의원은 의원님자라고 그러고 저는 소장이라고 그러시고 아니 전 의원이라 그랬어요. 의원이라고 했어요. 아니 박원석 의원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아, 그랬나요? 네. 장성철 소장, 박원석 의원님 이렇게 했어요. 보통 제가 전 의원 이렇게 방송에서는 님자를 안 붙이고 직접 부를 때만 제가 뭐 의원님, 소장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차별은 없습니다. 이제 별걸 다 가지고 심도 네. 걸어. 예. 혹시 뭐 불만 있으면 재물도 더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드릴 건 없고. 예. 일단 저희가 오늘도 뭐 두 개 주제, 여야의 주제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야당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2차 소환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예,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이제 댓글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장성철 소장님한테 그렇게 나오네요. 아까 어떤 분이 제가 박원석 의원님한테 의원님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정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이 이 님자 호칭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꼬우면 의원하세요라고. 저는 정치를 안 합니다. 무시 있다는 거. 정치하는 거 계속 예, 평론하고 비판하고 알겠습니다. 박성태 앵커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는 한 예, 평론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 말이 맞죠? 근데 맞았죠? 버릴 게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장 소장이 고발당해가지고 조금 예민해요. 우리가 이해해야 저 돼요. 민감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패자로서,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이거는 대선 패배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검찰에 오라는 거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이다. 이런 표현인 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략적 대응을 전 하고 있는 거라고 아, 보고요. 그래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만 하더라도 최고위원들도 출석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 일단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 여전히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답변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예. 이런 모습을 확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이걸 피할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하다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안 나갔을 때 이게 자칫 증거인멸의 가능성. 예. 근데 이런 어떤 심증을 줘가지고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고 2월 국회가 또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거고 한편으로는 그게 민주당 내에서 좀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죠. 라고 이 대표가 방탄 프레임이라는 공격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차원에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네요. 일단 내가 부르면 다 가지 않았냐. 그런데 굳이 내가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을 왜 청구하냐. 그렇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오라는데 그걸 피하지만 않는다면 예. 지금 수사 상황을 보니 영장 청구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빌미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똑같은 분석이에요. 나가는 기본- 건 잘하는 거다. 네, 제가 참모라도 나가라고 하겠어요. 저렇게 만약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안 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이것은 구속영장 발부에 큰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탄압받는 이미지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검찰의 정치 탄압, 야당 정적 제거. 예. 나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날 계속 불러. 명확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사받으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사 자료, 정황상의 증거 아니면 진술사상의 질문 이런 걸 보니까 제대로 뭐 조사가 안 됐구나. 나와 연관된 것은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처벌 받아도 뭐 무죄가 되겠다. 어차피 기소는 하겠지만 예. 무죄가 되겠다.
검찰이 별로 확증적인 증언이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냐. 이게 치열한 수싸움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치열한 수싸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가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수백 페이지의 질문서를 몇백 개의 질문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지? A 씨랑 무슨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검찰 그것만 물어보네. 니네 아는 게 없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검찰의 수사의 노하우예요. 예. 박원순 의원님이 검찰 수사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검찰 경찰 수사 한 20번 받아봤거든요. 대학 때 받으셨죠? 그렇죠. 대학 때, 예. 또 시민운동 하다가도 받았습니다. 시민운동하다가 그러니까 받아보셨죠? 장성철 소장이 받았던 수사하고는 좀 다른 수사를 받았죠. 어떤 수사를 받으셨어요? 저기는 주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뭐 이런 수사를 받았던 거고 저는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민주화운동? 법률 위반 뭐 이런 민주화운동 하듯이 아 그것도 불법이야. 받은 형, 거죠. 그때 보면 어쨌든 민주화운동하다 받으셨고 어쨌든 정치 불법 오래 시위 계셔서. 시민들에게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잖아요. 예. 불법 시위하면 안 돼요. 합법 시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받아보시니까 검찰 조사가 어떻습니까? 했던 얘기 계속 물어봐요. 그냥 단어나 문장을 좀 바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술상의 허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의 방법의 노하우. 아까는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진술이 달라졌잖아.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판결문에도 나오는 게 진술이 일관돼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일관돼 있으면 자기가 아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일관돼 있는데 네. 지어내려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걸 보는 그 건가요? 조그만 한 평짜리 그 방에서 한 8시간 그냥 꼼짝 않고 조사받으면요. 아까 내가 무슨 말 했지? 뭐 이것도 잘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찰이 꽉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우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잖아요. 예. 근데 검찰의 수사 기법을 물론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처음부터 이 수사는 어떤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수사라기보다 대장동 일당 일부에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거기서 뭐 진술이 엇갈려서 논리적인 허점을 제공하거나 검찰한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준비된 진술서를 가지고서 그 진술서에 기초한 어떤 수사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아마 수사 받을 때의 발언은 진술서를 가름하겠다 이 발언을 뭐 반복했을 그것밖에 가능성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피의자로서 방어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 설사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피의자의 이 방어 전략으로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궁지로 몰 수 있는 결정적 물증 크게 혐의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배임이고 예. 하나는 뇌물성 428억을 받았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추가된 게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뭐 이제 서판교 개발 정보를 터널에, 유출했다라는 건데 사실 배임은 순수한 법적인 논란입니다. 이거는 그 성남시가 공익환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예. 공익환수의 규모가 적절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일당한테 너무 수익이 많이 간 거 아니야?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거 아니야? 이거는 순수한 법리적 쟁점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판단이 날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결국 특히 이제 428억 그 천화동인 1호의 그 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예. 결정적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동규 남욱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전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거는 그분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녹취록에 있었다고 나온 건데 정확히 워딩 그대로는 녹취록에 그분은 다른 맥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다. 428억이 천화동인 1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유동규 남욱 씨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조사 받고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김만배한테 들었어. 천화동인 1호는 돈 빌릴 때 정진상 동의를 받았어. 정진상 동의를 왜 받았겠어? 그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기 예. 때문에 우리가 정진상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진상이 어떤 강큰 인간인데 그걸 자기 멋대로 처리했겠어? 이런 얘기고 유동규 씨는 왜 자기가 해놓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이런 얘기잖아요. 검찰로서는 지금 이 방송상에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뭐 김만배 씨가 입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까지는 입을 여는 것을 딱 우리가 잡았는데 예. 결정적으로 남욱이나 유동규 씨도 김만배 씨가 그랬는데요. 라고 대부분의 진술이 이렇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는 가만히 있단 말이죠. 입도 안 열고. 과거 했던 발언과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바꾸질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는 다 내 거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맞아요. 사실은요, 그거 이재명, 김용, 정진상 거였어요. 제가 다 그렇게 다 얘기했었어요. 언제 어디서 며칠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재명 그때 시장할 때 보고 다 하고 허락 받았어요. 이런 진술이 쭉쭉쭉 나와야 다시 뭔가를 꿰어 맞출 텐데 이런 게 없어요. 검찰로서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른바 전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전원뿐이어서 핵심에 관련된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런데 또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만배 이후에 제2의 키맨이라고 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인데 물론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 김성태 전 의원 아니에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통관될 때는 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표를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최근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앞서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전화 통화를 했다. 2019년 1월에 당시 중국에서 북한 사람도 만나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저희가 두 분께 그 두 가지를 여쭤보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혹시 입을 열기로 마음을 먹은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첫 번째 보면 그 진술의 의미가 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씨가 말을 바꾼 게 없어요. 김성태 씨는 만난 적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전화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전화한 적 없다도 했을 거요. 그럼 본인이 이제 직접 전화를 전화한 적이 했다는 없다. 얘기죠. 예. 결국 이제 누가 바꿔준 거예요. 그럼 그 그리고 사실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KBS 이재명 때부터 대표도 얘기를 했죠. 어렴풋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누군가 술 먹다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2019년 1월에 그런 통화가 있었다고 김성태 씨가 진술한 거잖아요. 예. 그럼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중국에서 김성태 씨와 또 북한의 뭐 그 관련자와 예. 이렇게 있던 자리에서 바꿔준 거죠, 전화를. 기억이 저는 안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두 사람이 검찰이 의심하는 바는 굉장히 가깝고 또 변호사비 단합해 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 그 JTBC가 단독 보도한 예. 김성태 씨의 검찰에서의 그동안과 달라진 진술까지 감안하더라도 두 사람이 특별히 가깝거나 뭐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거나 내지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예. 김성태 씨가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이렇게 단정질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김성태 씨가 종래의 진술 태도가 달라진 건 맞죠. 전혀 모른다. 이랬다가 통화한 사실은 있다. 바꿔줘서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서 어떤 진술이 더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검찰도 모르고 다들 모르는 내용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들을 토대로 추측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더 합리적 판단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수준인데 일단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은 누군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김성태 전 의원이 맞아 그랬었어라고 진술했다면 이 정도로는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납했다고 볼 만한 관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변호사비 20억 대납을 관계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쌍방울의 자금 흐름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그렇죠. 그 쌍방울 이제 이재명 대표 대리인이 있는 법무법인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것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근데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 좀 친한 것 같다.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를 매개로 이화영 부지사를 가운데 두고서 두 사람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추정을 가지고서 변호사비 대납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저 정도 수준 갖고 이재명 당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엮으려고 했다면 검찰의 무능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것이 시작이다 아니면 끝이다? 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긴밀한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를 내세웠어야 했다. 단순히 누가 바꿔줘가지고 통화한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아태협에 70억 이거 대북 송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는 검찰이 방법을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대단히 어렵겠구나. 이러한 입증 관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예. 결국엔 돈의 흐름을 찾아가서 그 돈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줬어? 누가 줬고 누가 받았어? 이걸 해야 되는데 못 밝혀낼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일단은 금고지기가 태국에 있다고.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오지 않아서 네. 태국인가요? 제가 정확한 나라 맞아요. 기억은 태국 맞죠? 그런데 지금 말씀도 듣고 보면 그런 얘기네요.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로 이재명 당시 지사죠. 경기지사가 대선을 뛸 건데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북한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 돈을 줬다라고 진술한 건데 그 정도로는 이재명 대표 어떤 불법성에 대한 정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뭐 직접적인 지시, 부탁 이런 거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이화영 부지사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내용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다면은 검찰이 어떠한 명백한 증거를, 증언을, 진술을 아무것도 확보 못했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이제 대북 송금의 파괴력이랄까요, 휘발성이랄까 이거 굉장히 큽니다. 때문에 물론 이제 쌍방울이 그걸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요. 북한하고 자원 개발, 광물 자원 개발 독점 그 계약을 함으로 예. 인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주가를 띄워가지고 당시 이제 나노스. 예, 나노스 예. 주가를 띄워가지고 일종의 이제 허위 공시도 하고 이랬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단지 외화를 그런 목적으로 쌍방울이 단독으로 밀반출해서 대북 송금을 불법 송금을 한 거다를 넘어서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개입이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대선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했을까? 약간 갸우뚱하긴 한데 아무튼 그 방향으로 검찰이 포커스를 맞추고 오히려 변호사비 대납보다 그 대북 송금의 정치적 배경 여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면은 이거는 사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쌍방울, 지금 생명과학이고요. 예전에 나노스인데 그 회사 주가로 1,800억인가요? 제 기억이. 그 정도의 이득을 봤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주가 조작으로. 근데 그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재명 지사 대통령 만들려고 한 거다. 그래서 난 주가 조작한 적이 없다. 혹시 이런 논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 근데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회사 주가 조작을 하면 그 이재명한테 어떻게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대북 송금한 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가 한 게 아니고 본인은 어쨌든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송금을 한 거지. 그래서 주가 조작은 아니다. 주가는 당시 우연히 오른 거다라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들은. 글쎄요. 근데 이미 뭐 그 주가 조작했다는 사실은 팩트고 예. 그거는 그리고 주가 조작의 그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을 나노스가 하게 됐다. 독점 계약을 하겠다. 이 정보를 가지고 사실은 주가를 띄운 거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내가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해가지고 그 송금을 한 목적은 이재명 대표 대선을 지원하기 위해서지 우리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성태 씨가 예. 일종의 이제 자기 혐의를 축소하려고 그런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좀 설득력은 설득력이 없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검찰이 아무리 김성태 씨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도 그런 설득력 없는 얘기로 이재명 대표를 얽어맬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장성철 소장님이 사실은 뭐 그 국민의힘 내부의 쓴소리 비판도 많이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도 장성철 소장님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상당히 되게 비판 많이 싫어하잖아요. 하죠.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불법을 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 여기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검찰이 진술을 더 끌어내야 돼요. 그때 통화해가지고 무슨 얘기했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김성태 회장, 저 이화영 부지사 이렇게 보내고 당신 그런 거 다 알잖아. 좀 대북 송금 좀 해주고 이화영 부지사가 하는 얘기는 다 내 얘기니까 그 대북 관계 나중에 당신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좀 이번에 대북 송금 해가지고 하는 거 좀 도와줘. 이러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진술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전화 통화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귀국하면 한번 뵙겠습니다. 이러면은 대북 송금과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엮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 예. 검찰의 능력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JTBC는 단독을 어떻게 알았어요? 검찰에서 받았어요? 받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네, 검찰이 어떻게 받는 게 아니고 검찰이 무슨 취재? 뭐 보급소처럼 네. 오늘은 여기, 내일은 그런 건 없고요. 네. 저희 취재 기자들이 무수하게 취재를 해서 어르고 달래고 다시 그러면서 취재를 하는 거죠. 전혀 뭐 이렇게 무슨 검찰이 그런 것도 있겠죠. 검찰이 일부는.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은 뭐 어디 A 일보 씁니다. 뭐 이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검찰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 오늘은 이 떡밥, 내일은 저 떡밥. 근데 저희 법조팀이 취재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밀착 마크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출연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인터뷰를 막 하고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 있죠. 그거는 저희는 잘 안 합니다. 가서 사정사정해서 저희 한번 나와주세요. 앞서 이제 김기현 의원도 그랬는데 네. 저희 좀 나와줘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런 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법조팀의 취재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는 다 이 사람들이 죽어도 안 하려는 거 그걸 캐내서 하는 거지. 예. 일단 서복현 기자가 법조팀장인데 제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김기현 의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남았고 오늘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아래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약 440명입니다. 정확히 숫자가 아마 440 맞을 건데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효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그동안에 다자에서든 뭐 양자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높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 예. 다자에서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이 파장이 컸잖아요. 아무튼 불출마 선언하기까지 이른바 당내 이제 비윤 반윤들의 반감이 어느 정도 형성됐겠죠.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안철수 의원이 1위가 나온 것 같은데 물론 한 번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근데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만 이 불출마를 시키면 불출마를 못하게 하면 뭐 1차에서 그냥 과반에 끝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낙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꼭 그렇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는 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아까 박성태 앵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시종일관 김기현 의원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냈나요? 제가 이제 TV로 봤거든요. 양쪽 이렇게 미간에 주름을 잡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아마 웃으면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왜냐면 지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해서. 이것저것 하셔서 목소리가 좀 쉬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아니에요. 분했나요? 아니 화내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평소에. 아니,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제가 설날 때 모시고 그러면 좋아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강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후보에게 큰 숙제가 남겨진 거죠. 나경원 의원이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예, 40%를 못 뚫고 있어요. 계속 그냥 36.5 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조사에서. 그럼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의원의 표가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에게 훨씬 더 많이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저러면 당원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참모라면. 지난번에 전직 당원으로서 당원들은 좀 더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당원들은 더 지난 김기현 의원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윤핵관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당협위원장들과 아니면 국회의원들 협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럼 당협별로 500명씩 샘플로 당원들 여론조사를 해요. 예, 그런데 50% 이상 안 나오는 그런 당협을 딱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 연락을 해요. 윤핵관들이. 그 김기현 의원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여론조사는 불법이 아니니까 예,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금 50%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김기현은 되겠냐? 김기현은 안 되면 당신 공천받기 뭐 쉽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정말 결사적으로 뛸 거예요. 당협위원장들이. 그러면 각 당협위원장이 있고 당협에 예를 들어서 뭐 사무국이 또 있고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운영위원들도 있고 많잖아요. 각 당협에 예전 따지면 이제 지구당인데 거기에 뭐 해서 수십 명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거라는 일단 다 모아가지고 자 이거 우리 지금 결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거고 당협위원장한테는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당협위원장이 오히려 더 막 당원들 대상으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호소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 34조에 예.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야. 징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에서 경고 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 징계가 없나요?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수도권 출정식을 하는데 네. 8,000명이 모였다 당협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들이 그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징계 규정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다음번 공천 탈락. 이렇게 하면 누가 참여하겠냐고요. 당협위원장이 8,000명이 모인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모인 사람 수가 8,000명이었고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은 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한 70여 명 70여 명.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 선거를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김기현 의원이 아무리 조직에서 현저히 앞서 있을 테니까. 예. 근데 저는 당원이 한 80만 명쯤 되면 이 조직을 가지고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이 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동안에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핵심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슈였고 그전에는 유승민 의원이 이슈였는데 나경원 의원 드롭했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도 출마 의사를 안 밝히고 있어서 예. 불출마 관측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확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하게 남은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는 그 얘기만 반복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의 다수 의석을 얻으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고 예.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다. 지금 김기현 의원은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는 저 텃밭연대일 뿐이고 예. 이 윤심팔이 아무것도 없는 윤심팔이 대세론만 가지고서 어떻게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겠냐. 이 얘기만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앞으로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두 후보 다. 한편으로는 조직을 동원한 선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도 당협위원장을 해봤잖아요. 당협위원장이 당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선거 이런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먹히지 않아요 요즘에. 당원이 너무 많아서. 네, 더군다나 당원이 저렇게 많으면 연락되는 당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 당협위원장 밑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또 이 지역위원회에 여러 이제 뭐 대의원이나 이런 분들 막 닥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지만 그걸로 80만 되는 당원의 표심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그에 대한 비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이제 TV 토론이 본격화되고 한다면은 당원들이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 그 점에 있어서 두 후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이건 이제 또 칠판만 있으면 서고 싶어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안철수는 일단 윤심 김기현 의원에 맞서서 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른바 윤심에 있어서 가장 맞섰던 사람은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그러면 지금의 이른바 윤심 김기현 의원과 난 생각이 달라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어느 정도의 공유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가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주 오래된 연원으로 구원, 악연. 사이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반윤 또는 넓게 봐서 비윤의 당심을 끌어안아서 당대표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옛날에도 이준석 대표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적과의 그래서 동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준석 아니면 대표나 유승민 의원의 아주 적극적인 예. 핵심 지지자들은 이렇게 되면 선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이도 저도 아니다.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안철수 의원도 내키지 않을 거고 물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표들까지 흡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캠페인을 할 건가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뭐 안철수 의원이 비윤 반윤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그 메시지와 다른 어떤 비전을 내세워서 그런 표심을 좀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수도권 확장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할 뿐 그런 어떤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일종의 예. 이제 전략이랄까 이런 거를 뚜렷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 숙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스킨십도 약하고. 근데 그분들은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확장성이 있어?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철새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권 주자로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본인한테 어떻게 마음을 모을 건가? 이게 이제 숙제겠죠. 아니 근데 이 우리 앵커의 편파적인 진행에 내가 한마디 안 그래요? 할 수가 없는데 예. 아이템마다 박원석 의원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둘이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앉으면 먼저 보여요. 아니 그래서 저 이번에 아까 장성준 김기현 먼저- 의원 얘기를 물어봤으면은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대표 얘기는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야지. 똑같은 얘기 물어보시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예. 똑같은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 갖고 제가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게. 그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물 먹으러 간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죄송하네요. 똑같은 또 얘기를 그렇게 다르게 되네. 하는 게 패널의 능력이에요. 아니, 쟤는 그 정도까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길게 말씀하시죠. 이준석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페북에다 올렸잖아요. 예. 제가요 무슨 안철수 의원을 지지해요. 도와주지. 아유, 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자분들 그런 기사 쓰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그런 당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나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또 결사적으로 유승민 의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경원 의원 정도만 나갔어도 그래 그럼 나경원 의원 정도를 한번 밀어줄까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과는 너무나 감정의 골이 깊어요. 그래서 안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저는 출마 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참모들은 오늘 오전까지 연락을 해보니까 출마할 것 같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출마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모양새가 저도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같잖아요. 예. 근데 실무적으로 도왔던 분들은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출마하냐 안 하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나경원 의원이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면은 2월 28일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7일 날 열리잖아요.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전쯤에 김기현 의원 손을 전격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했던 당원들에게 자, 김기현 의원 도와줍시다. 김기현 당대표 만듭시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경원 의원이 충분히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장받을 거 보장받아서, 그래서 김기현 의원 손을 공개적으로 손들어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권성동 의원도 어느 순간 김기현 의원 행사 자리에 쓱 옆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손 한번 흔들어주는, 같이 손잡고 이렇게 드는. 예, 그런 소극적인 지지 행위를 보일 거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 윤핵관 의원들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든 구심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인대배 윤심의 그런 말씀. 저는 만약에 뭐 권성동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초반에 드롭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윤핵관이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저도 장성철 소장 얘기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하면 정치적으로 본인의 위상이나 포지션은 훨씬 더 하락하는 거다. 더 이상 그야말로- 하락할 게 있어요? 그야말로 공천받아서 다음 총선에 생명 연장의 꿈을 한 번 더 연장하겠다. 이것밖에 안 남는 정치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시청자들의 의견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룸 본 방송 중에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돼서 토마스님 저렇게 증거가 나와도 발뺌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셨고요. 여기서 저렇게 증거가 뭔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그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뭐가 나왔지? 예. 네? 그다음에 안녕님께서는 다른 의견입니다. 정치인들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 수백 명하고 통화한다. 그것도 맞아요. 저게 뭐 어쩌라고라고 그것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통화를 했었다. 이 얘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인터뷰 내용 가지고요. 아니,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지금 그런 전화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전국적으로 자기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요. 생색 그러면 내야 되니까. 저기 후보님 지금 여기 대전인데요.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 한 번만 듣겠대요. 그러면서 막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들 전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도 뭐 정치인이랑 저녁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밤에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랑 밥 먹으면서 내가 이분 잘 알아. 맞아. 방금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죠. 콜백이라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맞습니다.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이 체면이 무한해지니까. 그냥 완전 상해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두둔하는 건 어쨌든 지금 이런 그렇다고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김기현 의원 인터뷰 관련해서 YJ 리님, 나 남성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여성이 전쟁 대비도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거냐? 민방위법? 예, 민방위법 민방위법?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다른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제가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성도 전쟁 대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무지개 비건님께서는
모든 군대는 직업 군인화가 되면 여성 지원자도 많을 겁니다. 공무원이니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로 약간 상반된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강철수님, 솔직히 군사교육 말고 소화기 심폐소생술 이런 거 목적이라면 찬성인데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여성 민방위법에 대해서 의견 저는 주셨습니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제가 워낙 단순하니까요.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에게 그냥 무작위로 주겠습니다. 네. YJ1님, 남성인데 여성이 전쟁 내비도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거냐라고 김기현을 따졌던 분. 또 옹호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모든 군대는 직업군인화가 되면 여성 지원자도 많을 겁니다. 공무원이다. 이 부분 무지개 비건님 두 분에게 일단 본 방송 중에 영화 상품권 드리고요. 뉴스룸 뒤에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류하영님,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의혹이 충분하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그럼 그렇죠. 수사는 예. 해야죠. 그리고 마포도리님, 일단 마포도리 있으셨습니다. 뻔뻔한 게 아니고 떳떳한 거다. 떴다. 알겠냐 모르겠냐 뭐 이렇게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근데 본인이 임명했던 유동규 씨나 분신, 측근, 정진상, 김용 다 구속당했잖아요. 떳떳하기는 어렵죠. 검찰이 더 앞으로 입증 책임이 있지만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떳떳해.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해석이죠. 일단 마포도리, 그러니까 마포의 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저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굉장히 정색하고 반박을 하네. 일단 분량을 갖췄으니까 마포도리님 영화 상품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봐. 계속 편파적이야. 박원석 의원이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여포도 주시고. 소장님이 주라고 얘기하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한 장 남았거든요. 이분은 근데 선물 받으셨어요. 옛날에 처덜급 타고 부모님께 쌍방울 빨간 거 사드렸었는데 왠지 씁쓸하다. 더 글래스 1228님. 예전에 받으셔서 저희가 중복 지급은 안 되니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분 드릴까요? 들어보시고. 아니 그렇게 주라고 이렇게 몰고 가면서 뭘 또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오늘 죄송할 일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기현 의원도 나중에 또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해해 주세요. 장성철 소장님. 보수 패널로 분류 안 시켜줘서 사소한 거에도 예민합니다. 장성철 예민 보수. 저 예민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민하지 않다니까 안 예민하지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저 소장님이 둔감합니다. 택하지를 않아서 못 받습니다. 지금. 네. 행운님. 오늘 행운이 없었네요. 안타깝습니다. 행운 드리세요. 그럼. 하나라도 행운 있어야죠. 그래요? 행운님 드리세요. 부담되셨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운이니까 행운님, 드리세요. 장성철 소장님의 픽으로 영화 상품권 2장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분도 드리려고 했는데 열중시연님, 난 영화 티켓 안 받겠다. 주지 마요. 그럼 왜 줘요? 우리 이런 것도 드리잖아요. 에이, 안 돼. 다음 주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번 주는 분량이 공급이 이제 소진됐습니다. 열중시연님 다음 주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D 시간이 또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야 되는구나. 그냥 앞으로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한 15분 정도. 15분이에요? 지금 3분 끝났어요? 오버됐네. 죄송합니다.